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담양 읍내리에 5층 석탑과 단간과 단간지주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도로가 있고요. 가로수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넓은 평지에 이와 같이 5층 석탑이 세워져 있고, 저 뒤쪽 가로수길에 단간지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찰은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아마도 넓은 평지에 이와 같이 사찰이 있었던 걸로 봐서 당시 원이나 역의 역할을 병행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비계를 설치해 놨는데요. 정밀 실측 조사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가 설치되어 있을 때만 석탑의 상층부를 올라가 볼 수 있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저도 상층부를 올라가 보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단부부터 상층부까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단부 모습인데요. 넓게 대석을 놓고 그 위에 단층, 그러니까 1층으로 기단부를 올렸죠. 일반적으로 신라시대 때는 2층으로 기단부를 구성을 하는데, 고려시대에 와서 이와 같이 단층으로 기단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단부가 단층이지만 간략한 구성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두툼하게 각 부재를 치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갑석 상면에 이와 같이 1단의 궤임을 마련하고 그 상면에 다시 홈을 파서 탑신의 부재들이 삽입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구성 기법인데요. 아마 탑신을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이 탑을 설계 시공한 장인의 나름대로 어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상부에 놓이는 부재가 하부 부재에 견고하게 끼일 수 있도록 홈을 마련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와서 많이 활용된 기법입니다.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이와 같이 홈을 마련하지 않고 상부의 어떤 육중한 부재가 어떤 힘으로 하부를 눌러서 그냥 견고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별도 홈을 마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조선시대에 와서 석조물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나 부재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견고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홈을 마련해서 그 홈에 상부의 부재를 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기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탑신 부재를 보면 면석과 그 다음에 우주가 이렇게 서로 다른 부재로 치석을 해서 결구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보면 견고하게 이렇게 잘 결구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이 탑이 처음 조성된 이후에 어떤 이유로 아마 중수 내지 보수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견고하게 잘 결구되지 않았는지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단부 상층 갑석 상부에 마련된 홈과 그리고 1층 탑신과의 어떤 부재들 간에 결구 홈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재인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단부 면석부인데요. 이와 같이 낮게 우주와 면석을 세우고 그 위에 구연과 아주 두툼한 갑석을 올려놓았습니다. 1층 옥계석의 옥계 받침 모습인데요. 독특하게 아랫단은 각형, 그리고 가운데 단은 호형, 그리고 세 번째 단은 각형, 이와 같이 옥계 받침을 3단으로 마련했는데, 각형, 호형, 각형 변화를 주어서 옥계 받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장인 나름대로 어떤 장식적인 기교를 가미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라시대는 모두 다 아주 정연하고 깔끔하게 직각 형태의 옥계 받침을 마련하는데, 고려시대에 와서 이와 같이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호형으로 치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각호 각형의 변화를 주었다는 것은 장인 나름대로 어떤 장식적인 기교를 가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석탑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그런 치석 수법입니다. 차별화된 치석 수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봐도 이와 같이 1층 탑신을 갑석에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홈을 마련해서 끼웠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층
옥계석의 모습인데 처마부를 수평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고 사이드 쪽 그러니까 처마면의 각 면이 만나는 합각부에 그 모서리에서 살짝 짙게 올렸습니다. 살짝 반전 기법을 준 거죠. 그래서 수평되게 깎았을 경우에 경직된 이미지를 주는데 이걸 살짝 반전시킴으로써 약간의 어떤 율동성, 경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회석 상면에 낙수면이 있는데 낙수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마다 높게 마르브를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제계 석탑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제계 석탑이라는 것은 백제 석탑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 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얼마나 가깝게 친연성 있게 만들었냐 이게 이제 백제계 석탑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낮은 기단부에 그리고 아주 완만한 그리고 둔중한 경쾌한 이미지 어떤 옥계석을 구성을 한 것이랄지 그리고 옥계석의 처마면을 두툼하게 처리한 거랄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수면의 마루부를 표현할 때 아주 넓고 두툼하게 처리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백제계 석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마루부의 치석수법 장식 기법이 전형적인 백제계 석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치석수법을 이 담양에 있는 이 5층 석탑에 잘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옥계석의 상부에 별도의 또 별석형 받침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석탑의 상징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장인 나름대로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층부터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옥계석이나 탑신이 일정한 체감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로운 균형 잡힌 그런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처마부의 합각구 끝부분에 보시면 구멍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아마 풍탁을 고정시켰던 그런 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낙수면이 아주 완만하면서 각 면이 만나는 합각부 그러니까 각 면이 만난다고 해서 합각부라고 하는데 이 합각부에 이와 같이 아주 두툼한 마루부를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넓게 표현을 했죠. 신라시대 신라식 석탑은 이와 같이 넓고 두툼하게 마루부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뾰족하게 각지게 처리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백제계 석탑이라고 하는 석탑들은 익산 미륵사이 석탑이나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들은 합각부의 마루부를 넓게 표현하는 게 하나의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표현 기법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백제계 석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 백제 석탑들이 갖는 특징들을 가져야 사실은 백제계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층부의 옥계 받침과 그다음에 처마부 그리고 낙수면 합각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둔중하면서도 완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쾌하거나 아주 율동적인 그런 모습은 좀 덜한 느낌이죠. 다시 말해서 신라 석탑이 갖는 특징보다는 백제 석탑이랄지 또는 고려 초기에 건립된 석탑들이 갖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신 아래쪽에 이와 같이 별석형 받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상층도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낮은 홈을 마련해서 탑신이 고정되도록 했습니다. 석탑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결구 기법에서 이 석탑을 설계 시공한 장인은 전체적인 외관도 물론 중시했겠지만 경고성 그러니까 안정화를 많이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요. 바로 5층 탑신과 옥계석인데 아래층과 동일한 치석수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다 동일한 기법들을 적용시켜서 탑신과 옥계석을 마련했음을 알 수가 있죠. 5층 옥계석인데요. 마찬가지로 아주 두툼하고 넓은 그런 마루부를 표현을 했고 완만한
낙수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석의 첨화면이 아주 두툼하죠. 옥계석의 첨화면이 아주 두툼하면 경쾌한 이미지보다 둔중한 이미지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소나마 낙수면을 완만하게 처리를 해서 그나마 조금 경쾌한 이미지, 율동적인 이미지를 가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풍탁을 달았던 홈들이 잘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각 층에 다 모서리마다 풍탁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죠. 아마 풍탁을 고정시키는 기법도 동일했던 걸로 보입니다. 상부에 2개의 홈을 마련하고 아래쪽에 1개의 홈을 마련을 해서 고정시켰던 그런 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원래대로 석탑이 있었다면 5층의 각 모서리마다, 그러니까 각 층마다 4개의 풍탁이 달려서 바람이 불면 아주 흥겨운 정겨운 그런 소리를 냈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은데 상륜부를 구성했던 하부에 받침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받침부를 넓게 사각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위쪽에 상륜부를 어떤 식으로 올렸던 걸로 보이는데 현재 홈이 막혀 있습니다. 이 막힌 게 어느 시기에 막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각형으로 외곽에 성각 형태로 홈을 마련했고 또 한쪽 편에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낙수홈을 마련했죠. 그러니까 물이 고이지 않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부재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하부에 돌로 만들어진 어떤 노반이나 이런 부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상륜부를 돌이나 아니면 금동 또는 청동으로 구성을 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옥회석의 모서리 부분을 보면 올라오면서 상층으로 오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현재 상륜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석탑은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석탑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백제 석탑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석탑 양식이라는 점에서 아주 학술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석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